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프로야구가 다시 시작되는 건 정말 기대되는 일이죠. 1000만 관중을 유치했던 그 전환점 이후로 야구 팬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시범 경기를 통해 팀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나 주목할 만한 팀이나 선수가 있으신가요? 2025 KBO 시범 경기가 드디어 시작되네요. 각 구장에서 다양한 맞대결이 펼쳐질 텐데 어떤 경기가 가장 흥미로울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특히 각 팀의 새로운 선수들이나 전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큰 관심사죠. 각 구장에서 어떤 경기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예를 들어 LG와 KT의 맞대결이나 두산과 한화의 경기처럼 최근 변화가 있는 팀들의 대결이 눈에 띄네요. 18일까지 펼쳐지는 50경기 중 어떤 팀들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규정들이 적용되는 이번 시범 경기는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각 규정이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네요. 1. 별표 ABS 존,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별표의 하향 조정, ABS 시스템의 변화로 투수와 타자 모두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약간 더 넓어진 존으로 정확도와 일관성을 요구하는 투수들에게는 도전이 될 것 같아요. 2. 피치 클락 규정, 투수와 타자의 준비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락은 경기 속도를 빠르게 하고 템포를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투수들이 시간을 끌지 못하게 되면 더 빠른 경기 흐름을 즐길 수 있겠죠. 타자들도 리듬에 맞춰 준비해야 해서 이전보다 더 집중력 있는 경기가 될 거예요. 3. 주자의 주로 범위 확장. 타자 주자가 1루로 향할 때 3피트 레인 내에서 뛰어야 했던 규칙을 바꾸어 1루 페어 지역 안쪽으로 주로 범위가 확장된 점도 큰 변화입니다. 이 규정은 타자 주자들의 주로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지만 그만큼 수비수들도 더욱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이 각 팀과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에 따라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번 시범 경기에서 어떤 팀이나 선수가 이 규정들에 가장 잘 적응할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피치 클락 규정이 이번 시즌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네요. 이 규정이 경기에 미칠 영향을 상상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경기 시간 단축이 목적이라지만 경기 속도와 템포가 빨라지면서 그만큼 선수들의 집중력과 상황에 맞는 빠른 의사결정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히 투수는 20초, 주자가 없을 경우, 와 25초, 주자가 있을 경우 내로 공을 던져야 하는 규정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며 경기를 지연시키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주자가 있을 때는 약간 여유가 있지만 주자가 없을 땐 더욱 압박이 클 것 같아요. 이 규정이 투수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지만 빠른 경기 흐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포수와 타자에게도 요구되는 시간이 명확히 제한되므로 그들도 훨씬 더 빠른 준비와 적응을 해야 합니다. 포수는 9초 이내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타자는 8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가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타자는 타격 준비를 더 빠르게 해야 할 텐데 이로 인해 집중력과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규정 위반 시 볼이나 스트라이크가 주어지는 벌칙이 있기 때문에 각 팀의 리듬과 경기 스타일도 이 규정에 맞춰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타자들은 빠르게 타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수비 측은 투구 준비 속도를 빠르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경기가 빨라지면서 경기의 전략도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긴 호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팬들에게도 더 빠르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KBO가 피치 클락과 같은 규정을 시범 운영했지만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구두 경고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했을 텐데 제대로 된 시스템과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점이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까지 시범 운영을 이어갔다는 것도 이 규정의 시행이 그만큼 중요한 변화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은 선수들이 규정에 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선수들 역시 규정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을 수 있었겠죠. 이번 시즌은 피치 클락 규정과 같은 변화들이 진지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페널티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상세한 전략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영해서 올 시즌에는 규정이 제대로 실행되어 경기 속도와 흐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아요. 올 시즌은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긴 인터벌을 가진 투수나 타자들은 분명히 피치 클락 규정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긴 호흡을 유지하는 스타일의 투수들이나 타자들이 더 큰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측의 피치컴 시스템 도입은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인 주고받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비 리듬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투수와 포수가 빠르게 소통하고 주자와 타자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템포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새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조정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초반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긴 인터벌을 가진 선수들, 예를 들어 일정하게 긴 투고 리듬을 유지했던 투수나 타격 준비가 길었던 타자는 이 규정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멘탈 리듬이 깨질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 경기력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죠. 반면 빠른 템포에 강한 선수들은 그만큼 유리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시즌 피치 클락과 피치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각 팀의 준비 상태와 선수들의 적응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규정을 잘 활용하면 경기 흐름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선수들의 기술적 준비와 전략적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광현 선수의 말은 정말 현실적인 대응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피치 클락 규정과 같은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는 데 있어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짚은 말입니다. 규정에 맞춰서 던지기보다는 자신의 템포와 체력에 맞춰서 던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은 투수로서의 경험과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에요. 김광현 선수는 이미 오랜 경력으로 빠른 템포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데 능숙하고 그만큼 자기 리듬을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만큼 피치 클락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자신만의 리듬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상황에 따라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또한 피치 클락 규정이나 ABS 시스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자기 페이스로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은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그만큼 본인의 피칭 스타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규정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본래의 피칭 리듬을 잃고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김광현 선수가 여전히 정상급 투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피치 클락 규정이 어떻게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김광현 선수처럼 자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이번 시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원태인 선수의 말도 김광현 선수와 비슷한 맥락에서 중요한 점을 짚고 있습니다. 빠른 투구 템포를 가진 투수들이 피치 클락 규정에 대해 갖는 생각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원태인 선수 역시 자신의 빠른 템포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느끼면서도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별표, 타임 오버, 별표에 대한 언급은 시작할 때 미세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빠른 템포를 유지하려는 투수라도 새로운 규정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타임 오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 크게 지장을 줄 만한 시간은 아니, 별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투구 리듬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원태인 선수는 피치 클락 규정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그가 이미 빠른 템포에 적응해왔고 경기 흐름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자기 신뢰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자신감이 경기에선 큰 강점이 될 수 있겠죠. 빠른 투구 템포를 가진 투수들은 규정에 적응하는 데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세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 투수들이 규정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리듬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우주 선수의 말처럼 템포가 느린 선수들이나 경험이 부족한 신인 선수들에게는 피치 클락 규정이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우주 선수처럼 아직 피치 클락을 경험하지 않은 신인은 실제 경기를 통해 규정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별표 템포를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고 별표하고 있다는 점은 신인으로서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빠른 템포로 던져야 한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피치 클락 규정이 도입되면 신인 선수들도 결국 자기 리듬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없더라도 규정에 맞춰서 자신의 템포를 조정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다만 템포가 느린 선수들에겐 피치 클락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긴 호흡을 요구하는 투구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은 이 규정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체력 관리와 리듬 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우주 선수는 빠른 템포로 던지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 경기에서 규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맞춰갈지는 경험을 통해 점차 터득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신인 선수들이나 템포가 느린 투수들은 피치 클락 규정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경험이 쌓이면 자신만의 템포를 찾으며 점차 규정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규정이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스스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피치 클락 규정은 투수뿐만 아니라 야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수가 포수로부터 공을 받는 순간부터 타이머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전 상황에 따라 야수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비수들이 마지막 타구를 처리한 후 바로 다음 투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데 피치 클락 규정이 수비 준비 시간을 제한할 경우 이로 인해 야수들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수비수들은 공을 받은 후 자리를 잡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타이머가 너무 빨리 시작되면 급하게 준비하게 되어 실수나 불안정한 수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수비의 리듬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야수들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고 위치를 잡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치 클락 규정이 이러한 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견수나 내야수가 특정 타자에 맞춘 수비 배치를 하기 위해 빠르게 위치를 변경해야 할 때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수와 야수들 간의 협력과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노력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입니다. 야수들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피치 클락 규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각 팀은 빠르게 수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소통과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규정이 단순히 투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팀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겠죠. 김광현 선수의 추가적인 지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파울 타구나 경기 중단 후에 투수와 야수들이 다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언급인데요. 그는 심판과의 소통을 통해 별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별표라는 신호나 플레이볼 선언 후에 다시 경기를 시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피치 클락 규정은 타이머가 투수와 포수가 공을 주고받은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 예를 들어 파울 타구를 따라가고 돌아오는 시간이나 경기 중단 후 수비 준비 등이 규정에 맞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과의 신호를 통해 일시적인 시간을 더 확보하는 방법은 선수들이 최적의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플레이볼 선언을 한 후에 경기를 시작하는 방식이나 공식적인 신호를 통해 투수와 수비수들이 준비할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면 경기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면서도 선수들의 효율적인 준비와 경기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피치 클락 규정이 경기 속도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김광현 선수의 말대로 일시적인 조정과 신호를 통해 선수들의 준비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경기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표 선수들이 경기 내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